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지난밤 10월 25일 기준으로 미국 채권 시장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물 금리 4.95%를 넘어서기까지 상승을 했죠. 6%까지 갈 수 있다는 제이미 다이먼의 전망까지도 나왔고요.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연일 맹폭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쏟아붓는 만성 적자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 쪽으로 급속도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구조적으로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궤적을 보이게 될 겁니다. 미국 금융가에서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라도 일단 미국 국가부채가 33조 달러라는 점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쥐어받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일 경계하는 건 역시 부채라는 걸 알 수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채 10년물이 결국 국가부채 문제라는 만성 재정적자의 위기감 속에서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한국도 주택시장 쪽으로 몰린 가계부채 구조가 부채 문제로 야기된 미국 10년물 국채의 상승으로 금리 인상 위기라는 거센 파도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결국 또이 부채 문제에서 발생한 둘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모든 자산의 건전성은 얼마나 빚을 줄일 수 있느냐가 얼마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된다는 건데, 어젯밤 미국 국채 10년물 4.9% 상승분 5%로 진입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확실한 이정표라 말할 수 있죠.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는 지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빠른 횡보를 보이면서 당장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하락, 국내 코스피 2300선에서 허우적, 유가와 환율은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얼마나 미국 국채 10년물이 공격적으로 금융시장을 타격하는 예리한 칼끝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그냥 주변부를 도미노식으로 초토화시키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가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미국 기준금리도 5.5% 수준에서 7%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결국 미국 연준이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건 바로 긴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 이렇게 킹달러 체제를 콘크리트 타설처럼 공고히 다져가는 것이 절대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발군의 노력 중 하나인데, 이게 그만 전 세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와 맞물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키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하는 눈치였는데, 더 높게, 더 길게 라는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이런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게 됐죠. 이젠 저금리 시대는 영원히 굿바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라는 말은 그냥 부동산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말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당장 상반기 천문학적으로 대방출이 된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쪽으로 흡수된 가계부채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자꾸 집값이 올라간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아무리 집값이 받쳐줘도 기본 금리 자체가 이런 실익들을 다 잡아먹는 그냥 두더지 게임이 되는 거죠. 쑥쑥 올라오는 두더지머리 뿅망치로 때리면서 내리 누르는 것처럼 그동안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를 다 쳐낼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그냥 네버랜드 속으로 사라지는 거고, 이젠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집값 자체도 사방의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그냥 족족 집값이 튀는 것 같아도 속절없이 담보가치를 때려잡는 고금리가 뿅망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수익을 본다는 말이 진짜 공갈빵, 아무런 실익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분명한 샘플은 바로 요즘 분양의 특징, 분양가가 주변 시대보다 월등히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은 높다. 1차 분양 완판 못해도 무순위로 100% 소진. 이런 식으로 분양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돌아가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딱 정해진 수순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일단 뭐 분양 실익이라는 건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시스템인데 원가 상승분을 핑계 삼아서 주변 시세를 잡아먹는 가격대로 신축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일종의 청약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고금리 상황에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땡겨서 무리하게 청약을 해야 지금 서울 청약 경쟁률만 봐도 뭐 약간 주춤한 추세이긴 하지만 안 그런 곳은 또 머리 터질 지경으로 들이미는 경쟁률 보이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하는 모습을 보니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집값이 그냥 저절로 오를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요즘 뭐 당첨자 발표 이후에 계약률 빠지는 걸 보면 그렇게 믿고 무조건 질렀는데 이후에 덜컥 당첨이 되고 보니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해피 할로윈이 아니라 워스트 할로윈이 되는 거야. 그냥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그 집 하나 위에서 전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정말 맷돌 인생이 되게 생겼으니 그냥 바로바로 당첨을 던지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 주변 분위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집값 완전히 뒤집어지고 다시 한번 논바닥 갈아엎듯이 다시 리세팅 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정말 예전과는 너무도 다른 낯선 부동산 환경이라 아마 역대급 변동성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사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생각 이미 접었죠. 1차 완판 못해도 무순위로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이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 단위로 풀려서 무난히 잔여 물량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자금 규모가 웬만큼 되기 때문에 굳이 주어간 집 서둘러 돌려서 자금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당장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두기 위해 사는 분위기죠.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늘밭에 현금 묻어둔다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분양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왜곡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이라는 궤적을 매일 그려본다는 건 그냥 허공에다가 자기 암시하는 수준의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당장 미국 쪽에서 날아오는 금융어택, 금리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시중은행 금리를 들쑤셔 놓을 건데 이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벌집 속으로 애써 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12월 부동산 PF 위기설, 브릿지론 차환 시기가 12월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70%가 외면받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인데 분양 침체로 부동산 PF로 못 넘어가면 더 높은 금리의 브릿지론으로 차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PF건이 그냥 다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12월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도 언급했듯이 집값 고점보다 30% 이상 하락 시 금융 PF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예상보다 큰 파괴력으로 시장이 혼란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제2금융권에 물려있는 개인, 심지어 시중은행 역시도 전체적인 금융 도미노 구조를 가진 터라 제2금융권이 흔들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만기 도래로 인한 부실 채권 발생과 동시에 미국에서 날아오는 고금리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 거의 개인은 샌드위치로 짜부가 돼서 엄청난 개인 디폴트를 직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집값 상승이라는 키워드를 소환해서 그냥 헝클어진 매듭 다 풀어보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집을 진행 중인 MZ세대는 그냥 혹독한 금융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바로 굴러갈 수 있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는 당장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 8개월 만에 감소가 됐습니다. 상승 거래 14,000건 대 하락 거래 12,000건. 남은 신고일 감안하면 퉁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죠. 확실히 시장은 거래로 말하고 가격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젠 상승 거래건과 하락 거래건이 데드크로스가 돼서 완전히 뒤바뀌는 추세로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와 버린 상황에서 꼭지를 잡는 거래는 피하셔야 되고요. 어제 송파구에서 있었던 파크리오 1층 거래가 21억 5천을 찍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칫 하락이 본격 시작된 시점에서 보자면 꼭지에서 물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오른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1층이라도 파크리오를 잡았다면 그대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 판단의 몫입니다. 그러니 이 거래는 뚫어져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헬리오시티 10월 안으로 조짐을 보일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84제곱 25개 거래가 나왔습니다. 9월 달에 7층에서 21억 거래가 나왔었는데 한 달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20억 후반이었는데 가격에 확실한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직전 거래로 따지자면 5일 만에 거의 1억이 하락으로 간 건데 헬리오시티는 전체 서울 집값의 풍향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이번 거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송파구 올림픽 패밀리 고점 21억 대비 17억 5천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직전 거래상으로는 1억이 오른 것 같지만 전체 거래 궤적을 보면 거의 16억, 17억대로 움직였던 보합세. 이건 하락으로 가기 위한 불길한 보합세로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역시 고점 24억 7억 대비 20억 선. 직전 거래 대비 올라선 것은 맞는데 역시 19억에서 20억 선상에서 그냥 숨만 꼴딱꼴딱 쉬는 상황에서 시세 연명만 하고 있었던 터라 여기도 변동성이 큰 거래가 나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에서도 5일 만에 1억이 떨어지는 거래가 나올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은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서울 집값은 연말로 가면서 뚜렷한 하락 분기점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어젯밤 다시 지표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을 방불케 하죠.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매일매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이젠 송파구에서도 5일 만에 1억씩 하락 가는 거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